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목요일 날 상한가 갔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 상당히 뭐 실적 이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상한가 마감이 된 부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오늘 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미반도체 200억에 대한 뭐 자사주 소각 그리고 AI 반도체 성장 자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계좌 인증 먼저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뭐 자기가 뭐 했다 하는데 계좌 인증을 안 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계좌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좌 인증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 누르고 있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그리고 수익률 비교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조회를 누르면 제 계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제가 매매를 하느냐 먼저 보여드리면 철저하게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을 합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에브리봇 그쵸,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의 수익을 거뒀고요. 1월 달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 결과 그쵸, 이런 수익을 낸 겁니다. 뭐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종목이죠. 그쵸? 뭐 제가 매매한 모든 그 종목들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매수 매도해서 하나 둘 셋 3일에서 4일 정도 동안 21% 수익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매수 매도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틀 보유해서 대략 한 15% 정도의 수익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가온칩스라든가 뭐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1월부터 2월까지 많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6%, 10%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모든 매매에 대한 핵심은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내용보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수익률 누적 정확하게 요거는 계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수익률입니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1%라고 자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가 1.3% 빠졌어요.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4%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건 그쵸? 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유는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이 지속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한미 반도체는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쵸?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는 다시 강세 구간에 들어간다. 여기서 수익률 비교 차트를 한번 더 보면요. 여기 보잖아요. 코스피 등락률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코스피 등락률은 1.3% 그리고 코스닥 등락률은 4.6%. 2차 전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는 에코프로의 등락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 내 계좌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그쵸 막 300%씩 이렇게 내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고가 매매, 즉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주도주는 뭐예요? 철저하게 반도체 종목이다. 그쵸? 그리고 그 반도체를 강세를 보이는 그 이유는 AI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1월 24일 기점으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쵸? 주요 내용은 2월 중 발표 예정이고 상장사의 주요 지표들, 그쵸? PBR이나 ROE 등 시가총액을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겠다.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 공표를 권고하겠다.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세 가지 다 시행한다고 주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쵸?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200억 자사주 소각. 규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한국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요 내용은요. 자, 2월 달 중에 발표하고 3월 달에 바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정책은 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4월 달에 총선 있죠. 그렇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인구가 거의 한 1,300, 1,400만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국한돼서 본다면 50% 이상의 국민들이 그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답 나온 거예요. 4월 달에 총선을 겨냥해서 그쵸 표심을 얻기 위함이다. 근데 어떤 부분이 나오거나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실시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저 내용이 다 실행이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증시를 보면 알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애플하고 미국 증시 내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대표주입니다. 근데 주식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이렇게 왜 되는 줄 알아요?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그쵸?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시장은 이렇게 왜 못 만드는 줄 아세요? 오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대주주가 맞는데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내 거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주주로 끝나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매각할 때 경영권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프리미엄을 받으면 회사 내에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물론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 자체를 일종의 뭐 헤게모니나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 시장에서 이거를 타파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죠. 그게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정확하게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알 수 있나요? 계산이 되나요? 아니, 나와봐야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실적을 보잖아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346억입니다. 23년도 실적이. 자, 1100억, 1200억 이렇게 벌던 기업이 23년도 들어서 70%가 감익됐어요. 실적이.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돼요?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필요하고요. 그 기대감은 미국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AI 소프트웨어부터 AI 하드웨어까지. 그렇죠?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종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했을 때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즉 반도체 관련주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제가 매매하는 내역을 모두 다 올려놓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2월 8일, 그쵸? 목요일이죠. 연휴 바로 전날입니다. 어저께예요. 2월 8일 시장가 매수 PSK 홀딩스 반도체죠. 2월 8일 시장가 매수 코세스 반도체입니다. 2월 8일 시장가 매수 IT센 신고가 종목이죠. 8시 57분, 55분, 55분.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겠다는 건 시가 체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볼게요. PSK 홀딩스. 자, 정확하게 제가 시가에 매매한 내용이 있고요. 매수 가격이나 제가 타점까지 보여드릴게요. 타점을 보여드리면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가 공략 됐고요. 9시 체결됐죠. 31,650원. 그리고 고가 보고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장중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거의 한 3에서 4%로 마감이 됐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코세스, 자, 코세스 한번 보면, 자, 매수 매도, 그렇죠. 그랬을 때 15% 수익 마감이 됐고요. 자, 그 이후에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2주 기간 안에 다 끝냅니다. 즉 제가 매매하는 건 2주 이상을 절대 끌고 가지 않는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은 올라가는 구간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 성장하는 주식들은 고가를 돌파해서 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폭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23년도에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을 때도 어떻게 됐었죠? 2달 반 오르고 거의 한 2달 정도 쉬는 구간에 8배가 오르고 한 30%씩 빠집니다. 이런 구간을 내가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확인을 하면 견디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14% 상승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봉에서 제가 타점을 보여드리는 건 진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9시 체결시간 찍히고 매수 평균가 10,000원.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자, 소통방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린 내용이에요. 2월 5일 장중매매 에브리봇, 그쵸? 정확하게 이때 당시 25,000원이었었고 올려보면 제가 이거를 2월 1일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월 1일 시장가 매수 에브리봇 8시 53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 에브리봇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 상승. 그쵸? 2월달 들어서 공략한 내용이 있죠. 자, 이런 매매를 하지 못하면 진짜 주식시장에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내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하고요. 뭐 기대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빠졌다, 뭐 물타기 하자, 싸게 사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 사야 되고 그랬을 때는 가격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는 두 가지 챕터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신고가 검색기,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격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쵸? 빠르면 2월, 늦어도 한 3월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챕터로 진행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은 제가 먼저 사전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제가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왔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보셨죠?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다른 종목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는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도 제가 꾸준하게 매입을 했는데 다음 주 중에는 충분한 시세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빠지잖아요. 완전히 작살이 나죠. 그럼 다른 반도체도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다른 그쵸 반도체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 수익은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자,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오픈하는 거고 타점을 공개하는 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그쵸 가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원리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습니까? 2주라 그랬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으려면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요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 그쵸? 요 번호로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계좌 오픈했고요. 계좌 오픈한 수익에 대한 종목들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다 오픈했고 제가 타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확인하지 않는 뭐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2월 달에 정책 발표 있고요. 4월 달에 총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지금 신고가 가 있는 종목들 있어요. 거기서 주도주 또 나옵니다. 그쵸? 정말 50% 100%짜리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쵸? 그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